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 밤에 디자인한 옷이 바로 다음날 시장에서 팔리는 패스트 패션의 성지이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패션 스타트업의 메카, 바로 동대문 패션 특구입니다. 최근에는 윤리와 인권,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 패션 특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패션문화본부 최주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윤리지속패션네트워크의 김인혜 사무국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그 의류, 패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동대문인데요. 동대문은 하나의 그냥 브랜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좀 역사를 살펴볼까요? 1960년 평화시장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1905년에 예. 그 배옥의 시장으로 출발을 해서 예. 광장시장으로 현재 그 명명을 유지해 오고 있고요. 예. 1960년대 이후에는 평화시장, 예. 그리고 통일상가 등의 재래시장으로 예. 개장을 해서 의류 도매 전문 영역으로 예. 또 자리 잡았고요. 예. 1990년대 이후에는 대형 현대식 쇼핑몰이 등장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예.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동대문이 패션 의류 시장의 메카이긴 하지만 늘 화랑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인터넷 그 몰들이 막 확산됐던 시기, 뭐 2000년대 초중반에는 동대문이 좀 뭐 타격을 입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또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동대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 빅바이어로부터 나오는 매장들은 예. 심지어는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미 그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복합 쇼핑몰에 단체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 패키지 투어가 예. 거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예. 매장 내 외국인, 중국인 유입은 좀 없지만 예. 그래도 간간히 예. 저희 그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 외국 관광객들은 아직까지도 매장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마켓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예. 문제점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예. 이 동대문 상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살려서 예. 해외 진출로를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예전에 저희 동대문 하면 일단은 옷 사려면 동대문에 먼저 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션 트렌드를 쭉 보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필요하다면은 이제 뭐 도매점을 가던 소매점에 가던 이렇게 구매를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서 대부분 다 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외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여러 가지 격세지감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동대문형 패스트 패션 해외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해외에서 브랜드를 입점하라고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이끄는 패션 브랜드 글로벌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예. 텐소울이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춘계 추계 2회 서울 패션 위크를 진행을 하면서 10명의 디자이너를 선발을 하고 해외 전시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10월에는 그 런던 세프리지 백화점에서 저희가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했는데 예. 일부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는 완판이 되는 등 네.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일단 그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주목이 될 것 같은데 대기업 패션 브랜드도 뚫지 못하는 곳을 뚫었다. 특히 해외 유통업체의 입점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주목받고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직접 샘플 제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이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의 입주사인 예. 수수무라는 기업인데요. 수수무. 네, 예. 이 수수무에서는 그 미국의 그 테네시주의 윌셔라는 그 브랜드 예. 그 스토어에 리빙 스토어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예. 이제 테이블보인데 테이블보요?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색감이랑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오가닉 코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서 이런 친환경성을 강조한 제품들이 예. 있는데 예. 미국 측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예. 아마 상품이 이렇게 디자인이 뛰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측에서는 이
제품들을 입점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오가닉 그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네. 이뻐서 눈이 딱 가는 그런 제품이고 네.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커피 생두 이렇게 담는 맞아요. 예. 그거죠. 생을 담는 자루. 바구니인데 예. 이 바구니가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업사이클해서 사실 그 자루 쓸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로스터리 카페에서 네. 그 DP용으로 네. 한쪽에 이렇게 하나씩 막 코너에 놓고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에코백을 만든 건가요? 네, 지금? 에코백도 있고요. 예. 제가 너무 커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행방 캐리어에 예. 세컨백으로 해서 이동이 아. 가능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탐났는데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예. 같은 이제 그 커피 자루를 활용한 거지만 제가 좀 전에도 커피를 마셨지만 지금 야. 커피 홀더들이 멋진데요? 종이로 많이 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의 낭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버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런 제품들이 다 지금 해외 유통업체들의 입점을 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제품들 입점이 돼 있고 이제 예. 또 판로를 개척해서 예. 전시에 참가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자, 패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동력, 그 동대문만의 경쟁력 이런 걸 꼽는다면 우리 팀장님은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동대문은 제조부터 예. 유통까지 한 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런 동대문이 바로 패션 클러스터가 된 비결인데요. 예. 가장 큰 비결은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만약 아이디어만 있다면 3일 만에 시제품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3일이요? 네.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신동이라든지 신당동 이런 곳에 이제 봉제 공장들이 집적되어 있고 예. 또 동대문 종합시장이라는 거기서 원단이라든지 원부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유통 물류 시스템이 한꺼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결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니 3일 만에 제품이 나올 수 있다면 웬만한 그 대형 SPA 기업들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속도 아니겠어요? 지금 네네. 거기서는 결제 받는데 한 3일 걸릴 것 같은데 예. 그 이 제품의 가성비, 뭐 네. 디자인, 또 속도 이런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다면 또 동대문의 어떤 단점, 뭐 한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히나 복제품, 네네. 뭐 단기적 이익 때문에 그 솔직히 동대문의 어떤 패션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괜찮아 그래갖고 가서 딱 보고 한 일주일에 사러 가면 또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문제 아닌가요 또? 글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 제가 패션 디자인권 권리 보호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패션 엔젤이라는 사업인데요.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어떤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신진 디자이너들을 이제 육성을 해서 이 예. 신진 디자이너분들이 봉제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컨트롤하면서 동대문 상권에 진입해서 예. 또 그쪽에서 이제 유통에 판매를 해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바이벌 패션 K라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을 통해서 동대문의 어떤 한계들을 갖다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제품들을 봤지만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윤리적인 어떤 생산물 그리고 또 윤리적인 소비 이런 또 대한 패션 뭐 이런 것들도 동대문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 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 앞에 윤리가 붙잖아요. 예,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 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빌이라는 그 용어는 예. 일단 그 자원과 환경 역량을 고갈시키는 이 패션 산업을 좀 더 인간과 지구를 위해서 패션을 좀 바꿔보자 예.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그 패션 업계에서는 이게 필수 불가결한 면으로 아예 자리 잡았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2013년에 예. 그 패스트 패션의 그 봉제 하청 공장이었던 예. 그 동남아에 있던 방글라데시에서 예. 크나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예. 많은 그 노동자들이 실은 그 목숨을 잃게 됐어요. 예. 그래서 큰 이제 대형 화재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어떠한 그 노동에 대한 윤리 그다음에 공공성들이 더 부각되면서 이 윤리적 패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됐죠. 사실은 이 패스트 패션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 자원들이 낭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해 재고 소각 비용이 40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국내의
큰 패션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네.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아니 이 고객들한테 선을 보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입어보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지지도 못하고 그 소각로로 들어가는 그런 그 제품들이 많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향후에 우리 지구에 크나큰 위험 요소를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현재 그 동대문만 따로 집계된 숫자는 없지만 예.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에 연간 한 5만 톤이었던 의류 폐기물이 14년도에는 연간 약 7만여 톤으로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또. 네, 지금은 이제 2017년도에 아직 집계된 통계치가 없어서 예.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폐기물과 더불어서 2015년에 예. 그 세계 섬유 생산량은 약 9천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제 보도가 그렇군요. 있었는데요. 예. 이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그 패션으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악재들이 많이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한꺼번에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또 이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냥 그 패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냥 생산품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오래 입는 그런 습관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빨리 입고 빨리 버리는 이런 쪽으로 소비가 가니까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 재고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제품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그 소재 자체를 갖다 좀 다르게 해서 만든다거나 재고를 잘 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 이런 것들도 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의 그 사례들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그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새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게 바로 업사이클링인데요. 예. 최근에는 이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커피 포대 자루를 재활용한 것들,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려지는 우산을 우리가 쉽게 사서 또 쉽게 버리잖아요. 아, 이게 우산으로 만든 겁니까? 네, 그래서 예. 우산에 버려지는 그 원단들을 예. 다시 세탁 가공해서 재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카드 지갑, 동전 지갑, 또 카드 지갑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예,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그 기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나요? 이렇게 재고들이나 폐기물들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네, 어쨌거나 이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도 패션 안에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이 이거는 어떠한 제품들이지라는 호기심을 갖고 예. 설명을 드리면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의식을 갖고 좀 예. 구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예. 일단 제품이 이쁘다 보니까 또 가격 저항력이 좀 떨어져서 예. 저희 또 매장이 동대문 두타몰에 예. 그 4층에 오픈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모아서 고객들이 쉽게 또 사서 또 접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거기 두타몰에 가면 네. 이런 그 제품. 폐기물들과 관련돼 있는 혹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윤리적 생산물들, 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네네. 공간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한번 들러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왜 윤리까지 고민해야 되느냐? 이 제품이 이쁘고 튼튼하고 그러면 사면 네. 되는 거 아니냐? 또 브랜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그 만들게 해주잖아요. 네네. 브랜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숙제로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에 이제 소비 생활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예. 또한 또 패션이 일회용품으로 전락했다는 점은 사실인데요. 예. 앞서서 서스테이너블 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환경성과 윤리성을 무시한 채로 이 속도로 대량 소비와 대량 또 생산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저희 그 지구가 앞으로 더 몇 개나 더 필요할지 그런 문제점이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만 지금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신가요? 그렇죠. 소비 의식과 가치관이 변해야지만 이런 것들도 패션 산업과 또 소비자가 동참해야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떤 한쪽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점을 찾는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윤리적 패션,
굉장히 중요한 화두, 세계적인 화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SPA, 패스트 패션의 시대가 가고 윤리적 패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시제품을 우리가 봤지만 이런 그 브랜드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몰에서 막 여러 브랜드들을 갖다 합해가지고 소개할 정도의 단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서울 디자인 재단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윤리적 패션들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제가 지속 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라는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게 허브가 어디에 있나요? 서울 디자인재단 5층에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성장 기업부터 스타트업 기업까지 9개사를 선발을 해서 9개 회사를 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두타몰 4층에 공동 판매장을 이번에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 국내 이 윤리적 패션 기업을 위한 지원책, 그 장기적인 지원책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3년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예. 이 패션 허브를 통해서 그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육성하고 발굴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개사 정도를 지원하는 거지만 네. 이거를 계속 늘려가서 네. 더 많은 업체들을 갖다 지원해 주겠다. 네. 일단 이 회사들은 3년간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업체들은 계속 저희가 선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현재는 9개가 선발돼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더 선발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고 업체가 네, 그렇게 진행이 만약에 됩니다. 업체가 어떤 걸 잘 안 지키면 바뀌게 되나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장 가는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고 아하. 스타트업들이 계속 또 성장 단계에 이르게 되고 예.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다. 뭐 헐헐 날아가야 되는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참여와 더불어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 이렇게 사무국장님이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과 지원을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친환경성이라는 노동가치 존중의 어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윤리적 패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서울로 7017 고가공원 개소 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예. 그때 저희가 윤리적 패션하고 그 지역 봉지업체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예. 상품을 만들고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예. 또 최근에는 그 공동 판매장 개소할 때 저희가 윤리적 패션 스타일을 제안하는 그런 또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생산물들이 있는가를 알리는 작업일 테고 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안다고 해서 소비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가령 이제 특히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완전하게 그 패스트 패션들로 가게 되면은 정말 쉽게 빨리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일단 재료를 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테고 네. 어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걸 갖다 가져온다는 것도 굉장히 네. 그 돈과 발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돕는 그런 지원들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 윤리적 패션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 프라이탁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그 디자인의 가치를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패션업을 통해서 업체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걸 지속적으로 어필하면 소비자 인식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아픈 말씀하셨는데 저같이 좀 싼 거 찾지 말고 좀 제대로 네. 돈을 지불하면서 네.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네. 것 같습니다. 자, 패스트 패션과 지속 가능한 윤리적인 패션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의 개념 같은데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동대문이 세계적인 패션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우리 팀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패션 산업의 양면성에 따른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윤리적 패션 허브라는 공간을 조성을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에 따른 신규 인력 창출, 그리고 이제 창업 등의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어떤 그 노력들이 또 동대문에 필요할까요? 네, 일단 동대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패션 도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파리나 뉴욕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뉴욕에서도 이러한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이 있었듯이 네. 한국의 동대문도 디자이너들과 기업들이 이 제조업들이 동대문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 공급망 연결 관리되어 있는 SCM들을 다 파트너십으로 관리를 해서 예.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한다면 예. 이 동대문이 좀 더 그 세계적인 패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추상적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강한 파트너십들을 갖다 시라든가 또 동대문의 여타의 그 영역들이 맺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허브에서도 네. 그 9개 기업들이 입주했다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기업들을 실제 제조할 때 또 소재를 구할 때는 예. 다 동대문에 구성되어 있는 또는 구로공단에 구성되어 있는 예. 공제업체와 연결을 해서 예. 바로 제품을 생산하게끔 하고 예. 또 그러한 제품들을 또 해외 판매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예. 파트너십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이 조그만 움직임이 있지만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지원하고 마련을 해준다면 좀 더 확장된다면은 예.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서울시의 노력들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파트너십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디자인재단 패션문화본부의 최주원 팀장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윤리적 패션 네트워크의 김인혜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